자, 안녕하십니까. 진단세포학 1주차 2교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까지 해서 진단세포학의 개요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제 2교시에 다룰 생각인데, 사실은 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3, 4시간짜리 강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도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좀 짧게라도 할 수 있는 때까지만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학교에서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첫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저도 생각보다 이런 영상 강의 만드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 글쎄요. 아무튼 그 전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제발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 안 그래도 4학년이고 혹시 걱정이 많으실 거라서 대면 강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감염병에 관련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또 여러분 보시기에는 헐렁하게 보이시겠지만은 공중보건학이랑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같이 연구했던 한 명의 의료 계열에 있는 학자로서 사이언티스트로서 3, 4월 안에 이 사태가 종식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한번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해야 될 부분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세포와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세포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세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포는 결국 핵과 세포벽과 세포질 이 세 가지입니다. 세포질이라고 해봐야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해서 세포 안을 채우고 있는 물질인데 그 물질은 결국은 이온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그죠? 인간의 몸의 70% 이상이 물인 것처럼 세포 안은 더 많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질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세포질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인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는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를 공부한다고 하면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핵과 세포벽과 세포 소기관, 세포벽이라기보다 세포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둬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막에 한번 비중을 더 많이 둬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세포를 얘기를 하자 보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핵입니다. 자, 핵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핵의 특성, 세포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세포의 아이덴티티, 쉽게 말해서 세포의 유전자, 세포의 생체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핵입니다. 그리고 핵은 크게 핵막과 핵구멍, 핵질과 핵소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그림을 냈어요. 이건 여러분 세포가 아니라 핵입니다. 이런 세포질 안에 핵이 들어있으면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데 이 하나가 핵이라면은 이런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고요. 핵막이라고 합니다. 노란, 약간 주황색, 예, 그죠? 예, 핵막이 있고요. 핵막에는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어요. 이것들을 핵구멍, 핵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막 안을 구성하고 있는 이 레몬색의 물질이 핵질이고요. 그 핵질 안에서도 마치 핵처럼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어떤 일정 성분이 있는 게 이게 바로 핵소체 혹은 옛날로 핵인 이렇게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거 네 가지가 세포 중에서 핵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핵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핵막과 미토콘드리아 막이에요.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핵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핵구멍은 물질 이동의 통로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핵그 세포질 내에서 물질의 이동을 담당하는 게 세포질 내 그물, 그죠? 세포질 그물이라고 불리는 내형질 해망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이죠. 네.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통 핵 구멍에는 이런 세포질 그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에서 핵구멍은 물질 이동의 통로고요. 보통 세포질로 나갈 때는 세포질 그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또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까지 익숙지가 않아서 죄송해요. 이건가 보다. 예. 자, 기본적으로 핵질을 구성하는 물질은 DNA입니다. 그리고 핵소체, 안에 있는 이 핵소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RNA예요. 그래서 핵질은 결국은 유사분열, 쉽게 말해서 분열할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얘가 염색체로 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질, 핵 안에 있는 이 오렌지색, 오렌지가 아니고 레몬색 성분 전부 다 DN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독 그 안에 있는 조금 더 달걀 흰자에, 노란자에 가까운 이 부분이 RNA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 핵질의 구성 성분과 핵소체의 구성 성분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그러면 핵질은 DNA, 핵소체는 RNA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질 안에 대부분의 성분은 DNA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핵소체의 성분은 RNA로 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핵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과 핵의 성분들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핵의 기능인데요. 핵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 정보의 전달이에요. 유전 정보의 전달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에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아니면 뭐 옛날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모든 신화에는 다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개를 낳는다든지, 예.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공주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강아지가 태어난다든지, 그지? 예.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죠. 예. 딸내미가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왕비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사람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애가 태어났다든지, 그죠? 예. 자,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현대과학적으로 해서 현대의학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밝혀졌어요. 그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그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고 닭이 새끼를 낳으면 닭아지가 아니고 병아리입니다. 그죠? 예, 그거는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사람들은 상상을 했지. 개랑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관계를 해서 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니면 개의 정제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개와 사람이 섞인 놈이 태어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데 왜 개가 태어나지 않지? 좀 이상한 얘기가 되지만. 자, 그럼 뭐냐? 인간의 몸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정보가 그 사람의 다음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을 동화를 보고 자란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가을 동화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애가 바뀝니다. 문근영이랑 누구지 모르겠다. 역시 여러분 주인공 말고 기억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튼 바뀌는데 너무너무 친하고 사랑하는 엄마와 딸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엄마를 안 닮았니? 나는 왜 엄마를 안 닮았어? 결국은 밝혀지죠. 친엄마 찾아가잖아요. 문근영이. 그죠? 얼마면데? 뭐 이거. 그죠? 사랑 웃기지만 돈으로 사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왜 자식은 부모를 생김새랑 행동까지 닮냐는 겁니다. 뭔가 부모에 대한 유전 정보가 어디론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죠.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유전 정보가 전달됐을까? 무엇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느냐? 이것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바로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시험입니다. 자,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실험인데 요즘에 이거 좀 하도 유명한 실험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다뤄가지고 별거 아닌 실험으로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유명한 실험이죠.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미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폐렴 쌍구균입니다. 폐렴 쌍구균을 러프한 스트레인, 쉽게 말해서 뭔가 울퉁불퉁한 폐렴 쌍구균을 쥐한테 주사했더니 얘들은 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놈들을 집어넣었더니만은 아니다. 네. 살아있는 놈들을 집어넣었더니만은 얘들은 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쥐가 살아있어. 근데
끝이 매끈한 스무스한 종을 집어넣었더니 얘들은 쥐를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더니만은 쥐가 죽어버렸어. 이건 상식이야. 그런데 그 다음 상식이죠. 이 죽어있는 페럼 쌍규, 살아있는 쥐를 죽일 수 있는 페럼 쌍구군을 끓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싹 다 죽였어. 싹 다 죽인 상태에서 쥐한테 줬더니 얘들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쥐를 죽이지 못해. 자,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살아있지만은 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러프한 놈들과 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이미 죽어서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죽은 스무스한 놈들을 섞었더니 이 두 개를 섞었더니 쥐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스무스한 놈들은 비록 죽었을지언정 어떠한 유전 정보를 러프한 놈에게 전달을 해서 이 러프한 놈들이 쥐를 죽일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받아서 변신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 유명한 형질 전환이다 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쥐의 형질 전환,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이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생명체는 자기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다는 것들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한데, 이 다음 실험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 즉 유전 정보가 옮겨졌다. 그러면은 무엇이 유전 정보냐? 라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실험들입니다. 그 다음 실험들이 이 그래프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죽어있는 이 스무스 라인에서 유전 정보가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세균들을 다 끓여서 죽인 다음에 얘들을 원심 분리해서 성분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세포는 결국은 핵과 세포막과 세포질 안에 있는 세포소기관인데 이것들을 원심 분리를 해서 무게별로 다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분들을 다 따로 집어넣은 거죠. 자, 첫 번째, 세포막을, 그러니까 다른 성분들은 다 버리고 스무스 라인에 세포막과 살아있는 러프라인을 집어넣었다. 안 죽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세포막에는 유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포질을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세포질에도 없다. 핵을 집어넣었더니 죽더라. 즉,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세포막과 세포질과 핵 중에선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더라? 핵에 들어있더라. 두 번째,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핵도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핵막과 핵구멍과 핵질과 핵소체. 결국은 여러분 다 구분하고 나면 단백질과 DNA와 RNA인데, 핵을 분석을 해서 단백질, DNA, RNA 셋 중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게 뭐냐라고 또 연구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3번 실험을 했더니 DNA 때문에 죽더라. 즉 여러분,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된다? DNA 안에 저장된다. 결국은 이 실험이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특히 이 유전 정보, 모든 유전학이 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DNA와 RNA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DNA와 RNA가 무슨 관계이며 DNA는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들을 발현시키느냐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그 유명한 센트럴 도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전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DNA와 RNA가 무슨 역할을 하고 유전학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냐는 여러분 이거 딱 하나만 들어보시면 돼요. 센트럴 도그마, 중심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에 참 전문가들 많아요. 그죠? 전문가도 많지만 힙스터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얘기니까 함부로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지읒문가라고 하죠. 전문가는 아닌 또 지읒자를 쓰는 문가들이 또 있는데, 결국은 얘들하고 아닌, 그러니까 전문가랑 얘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걸 알고 있냐 모르냐예요.
어려운 걸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유명한 사람 까고 보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죠? 그죠? 예. 뭐 일단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쓰는 화장품을 일단 까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처럼 느껴져요.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술에 대해서 잘 몰라. 하지만은 내가 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제일 많이 마시는 술을 까는 거야. 그죠? 그럼 전문가처럼 보여. 그죠? 예. 내가 삼국지의 전문가이고 싶다. 일단 이문열의 삼국지를 까고 보는 거야. 있어 보이죠? 아, 이문열의 삼국지는 사실 쓰레기야. 그죠? 예. 그죠? 예, 내가 굉장히 유명하고 역사적인 패널이고 싶다. 일단 설민석을 까는 겁니다. 아, 설민석 씨 다 좋은데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역사학자가 아니고 연극영화과 출신이잖아. 연기가 너무 오바가 심해. 내가 생각하는 역사는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전문적이 보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거나 세세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전문가는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전학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센트럴 도그마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센트럴 도그마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밝혀진 내용이죠.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저장된 유전 정보는 결국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인해 발현이 된다. 그죠? 자, 유전 정보의 저장은 DNA가 하고 있고요. 유전 정보의 발현은 단백질이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DNA에서 단백질로 바로 갈 수가 없다. 이게 센트럴 도그마의 핵심이에요. DNA는 결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단백질도 결코 DNA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반드시 DNA는 중간 단계인 RNA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센트럴 도그마 중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DNA는 단백질로 발현되지만은 DNA가 단백질로 발현이 직접 될 수는 없고 반드시 중간에 RNA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르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단백질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RNA가 RNA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DNA는 DNA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DNA의 복제라고 해요. 그래서 DNA만 스스로 복제를 해낼 수 있고 DNA만 RNA를 만들 수 있고 RNA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이 역방향도 안 되고 RNA가 스스로 RNA를 만들거나 단백질이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 고전적인 센트럴 도그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인 틀은 깨지지 않아요. 단 뭐가 발생했어요? 예외가 발생했죠. 뭡니까? RNA 바이러스들이 RNA만 가지고 DNA를 만들어내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RNA 바이러스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RNA가 DNA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 하나 깨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우병 사태 때 보셨죠? 단백질이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주 인간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코로나 19도 사실은 인간의 미지의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늘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런 중심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DNA는 DNA로 복제가 가능하다. 복제가 가능한 이유는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효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DNA가 RNA로 가는 과정을 전사라고 부른다. 이거는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합효소 때문에 가능합니다. RNA가 단백질로 가는 경우는 번역이라고 하고 이때는 rRNA라고 부르는 리소솜에서 단백질의 합성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저한테 맡겨진 강의 시간들이 전번 시간 30분이랑 이번 시간 20분 해가지고 아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합쳐가지고 보통 이제 50분의 강의를 2교시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있거나
혹시 다음 주에 또 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강의들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일단 이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일단 만나게 될 겁니다. 출석 체크는 또 따로 하도록 하겠지만은 일단 여러분 꼭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 또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여러분 틀어놓고 딴짓하지 마시고 강의 가능하면 들어주시고요. 출석 꼭 꼬박꼬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 유튜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먹고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좋지만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함께 코로나19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1학기에 웃으면서 수업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